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까고 또 까고 TV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또 우리 기획재정부 1차관님께서 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맨 처음 화면에 보여드리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네. 실업률 상승은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지와 여건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서 긍정적 측면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상한 무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정말 좀 환장하겠습니다. 자, 이게 2019년 12월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에요. 네. 이 당시에 이제 나왔던 기사인데 OECD 국가, 뭐 우리나라가 강조하는 OECD 평균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OECD 청년 실업률이 떨어질 때 한국이 2.4%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랑 관계없이 지금 이미 작년에 이게 벌어진 사태예요. 지금 올해는 더 안 좋죠. 네.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자,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심지어 세계 금융 위기 때에 비해서도 상승했어요. 그 어렵다는 금융 위기 네. 때에. 자, 더 기가 막힌 거는 청년 인구가 출산율이 이제 하락하고 있으니까 청년 인구도 줄어들고 있죠. 청년 인구가 7.3% 줄었는데 실업자는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또. 그러니까 청년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실업자는 더 늘어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말하면 훨씬 더 늘어난 거죠. 그렇죠. 비율로 따지면은. 네. 자, 아르바이트도 없고, 자, 뭐 청년 고용이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뭐 이거는 뭐 소득주도 성장의 뭐 그런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여러분도 뭐 패스트푸드점이나 웬만한 가게 가시면 다 기계가 다 무인으로 하고 있죠. 네. 주문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지금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는 이 상황은 지금 고용을 늘려야 될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 좋습니다. 그럼 소득을 주도하려면 적어도 일자리가 있어야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올리겠다는 방식이에요. 뭐가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결과 나온 건데 20대 취업자가 13만 4천 명이 줄었다고. 그것도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랍니다. 13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청년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진짜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죠. 숫자인데. 그러니까 더 저는 솔직하게 비참한 건 구직을 포기한 20대가 10만 5천 명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아예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죠. 자, 우리 국회 예산 정책에서 이제 이 실업자 문제 때문에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마련을 했는데 기가 막힌 거 보면, 자, 55만 개 일자리 정책을 마련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고용시장에 직접 일자리의 초과 공급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대하게 이제 네. 만들어 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희가 방송에서도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이 정부에서 이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들이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그냥 단순하게 딱 그 시기에 일시적으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에요. 예. 그냥 보시면 사업 종료 후에 구직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 강화 또는 일 경험과 관계가 적은 그런 일들로 구성이 돼 있답니다. 아니 심지어 그래 나이 드신 분들이 예. 뭐 돌보미까지는 괜찮아요. 뭐 동화책 읽어주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취업률로 잡아버리면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일자리 만들어 놓은 게 재활용품 선별 작업,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수색 방역 작업, 산사태 예방 및 산림보호 업무. 자, 이런 거를 만약에 뭐 이런 걸 공공일자리랍시고 만든 거 아닙니까? 예, 만들어서 일을 한다 한들 이게 무슨 일반적인 일자리에 가서 어떤 경험이 되고 경력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뭐 이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일시적으로 취업률을 높이려는 그냥 얄팍한 거죠. 얄팍한 숙수.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업무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기도 어렵고 구직에 도움이 되는 일 경험을 축적하기도 곤란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뭐 예산 정책처에서. 근데 이제 뭐 일단 뭐 지금 급하니까 뭐 집행을 하겠죠. 이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아랫돌 빼서 그렇죠. 윗돌 막는, 네, 이런 정책으로 무슨 실업자를 뭐 줄이겠다고.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일단 돈이 큰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큰 돈을 갖다가 그쵸. 지금 실업자를 줄인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일회성 일자리만 만들어내고 있고. 그러니까 이 돈을 예, 저렇게 쓸데없는 일자리를 만들 게 아니라 예. 기업에 예, 예를 들어 고용을 창출을 하면 예. 뭐 법인세 감면을 인하라든지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줘서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게 도와줘야지 정부에서 나서서 쓸데없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수십조를 쓴다? 이게 무슨 미친 짓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는 인구공 사태를 보면서도 비참했던 게 예. 지금 뭐 결국 실드를 치는 게 뭐 니네가 어차피 안 할 일자리 아니었냐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일자리가 최악의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 제가 뭐 특정한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예. 직접 고용을 하겠다, 정직원 채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예. 대학생들도 몰려 들어갑니다. 20대 청년들이. 그렇죠. 그 일자리를 하겠다고. 솔직하게 경기가 좋았으면 그 친구들이 가겠습니까? 안 가요. 대부분 나이가 좀 많으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지원을 했었죠, 예전에는. 예. 그러면 인국공 사태도 마찬가지요. 뭐 보안 검색 요원, 니네 나 안 갈 자리였잖아. 어차피 일자리 못 갈 애들이 갔던 자리 아, 우리가 정규직 시켜준다면 전화도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그러면 그렇게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거라면 예. 정규직 전환을 공고를 하고 예. 그걸 다시 똑같이 테스트를 봐서 뭐 그동안 일했던 애들에게 가산점을 좀 주는 것 정도까지 제가 오케이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공식적으로 뽑아야지 엉뚱하게 그냥 무조건 정직원 전환 이런 식으로 일자리 정책들을 땜 방식으로만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눈앞에 이런 식으로만 지금 일자리 정책들을 잡고 있는 한 절대 이 일자리 정책은 해결이 안 돼요. 이러한 정책들이 망가지면서 혼인율이 떨어지고 출산율도 떨어지는 겁니다.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하는 게 민간의 어떤 그런 경제 활동하고 정부의 경제 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 효율성을 따진다면 정부는 그 어떤 그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에요. 사실 전문가는 따로 있잖아요. 기업에서 그렇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그 사람들의 어떤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네. 그런데 비전문가가 자꾸 돈을 가지고 돈을 여기저기 그냥 뿌려대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경제 성장이랑은 관계없이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돈으로 그냥 때려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삼성만 해도 예. 그렇게 갈궈대서 예. 삼성이 최근에 공장을 짓곤 했죠. 네네. 근데 딱 공장 짓고 나니까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했습니까? 이익 공유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기업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기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공장 해외에다 짓는 게 더 나아요. 뭐 냉정히 맞지 말씀드리면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한국에서 사업할 이유가 없어요. 한국에서 사업체를 유지하고 한국에서 경영을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는 데 집중을 해야지. 한국에서는 사업하지 마라. 니네 사업하는 애들 자본가들은 다 죄인이다. 니네들은 다 사회 악이다. 삼성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어서 제가 저도 재벌은 아닙니다. 예.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럼 삼성하고도 관계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기업하는 사람들을 죄악시하면서 마치 사회 악인 양 낙인을 찍고 이런 식으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무슨 고용 창출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일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싶어도 고용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편의점만 예를 들겠습니다. 결국 아낄 수 있는 건 인건비예요. 그렇죠. 저도 개인 사업을 해봐서 아는데 아낄 수 있는 건 인건비인데 그래도 사람을 예를 들어 써야 됩니다.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최저임금만 계속 올려버리면 결국은 가족 경영으로 가야 돼요. 낮에 내가 일하고 밤에 내 식구 누구 하나 갖다 박아놔야 돼요. 그리고 또 심지어 얼마 전에는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금 지급하라고. 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누가 직원을 고용합니까? 지금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편의점 알바생보다 못 벌어요. 점주가. 그럼 어떻게 돼버리냐면 알바생을 정리를 하고 본인이 24시간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야간 네, 이제 문 영업을 닫는 포기하는 예. 경우도 되게 많이 생겨요. 예, 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뭐 소득주도 성장이니 듣기는 좋아요. 소득이 많아지면 경제가 활성화된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여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풍토는 만들어주지도 않고 소득은 높여줄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실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세요. 인정을 하시고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을 하지 않으면 이거 뭐 계속 이제 실업자만 양산하게 되고 일자리는 최악의 점점 상황으로 갈 줄어듭니다. 겁니다. 지금 정부가 만들 수 있는 일자리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동사무소에 그냥 앉아 있게 만들 겁니까? 멍 때리고? 뭐 공공근로나 뭐 이런 거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일 빼고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전무한 상태라고 저는. 아니 이런데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누가 애를 낳습니까? 내 일자리가 안정이 안 되는데 내가 안정적인 직업을 못 구하는데 심지어 노력을 해서 내가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연봉을 많이 받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김두관 씨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노력을 합니까? 그러면 청소년기에 이게 지금 노력의 가치를 무시하고 내가 노력한 것은 다 헛된 거고 어쩌다가 운이 좋으면 내가 뭔가 잘 될 거고 이런 사회가 돼버리면 어느 누가 무슨 경제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 나라에. 그럼 뭐 이제 일자리도 계속 없어지고 뭐 그냥 나라가 이제 개판되는 베네수엘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시안적으로 당장에 자기들 정책 지표 높게 만들어서 다음 선거 때 이용해 먹어야지. 당장 예를 들어 일자리 수치가 높아집니다. 단기 알바로. 그러면 본인들은 선거할 때 그걸 써먹겠죠. 봐라. 우리 때 되니까 이렇게 취업률이 높아졌다. 이런 개 헛소리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권만 유지할 생각만 하고 있으니 나라 꼴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책임감도 없고요.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고요. 이 나라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 아무것도 없는 정부입니다, 지금. 그 정부에서는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기업에서 많은 고용 그리고 민간에서 많은 고용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유인 정책을 그게 핵심입니다. 유인 정책을 마련을 해야지 정부가 계속 세금으로 돈 써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암 환자한테 계속 감기약 먹이는 거예요. 지금 뉴딜 하는데 미국 뉴딜도 뭘 건설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한 거예요. 그렇죠. 맞지 예, 않습니까? 결과물이 있죠. 댐 짓고 하면서 일자리를 만든 거예요. 하다못해 뭐 그렇게 욕먹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어쨌거나 4대강 뭐 해서 뭐 만들어진 건 있지 않습니까? 단기 알바는 아니었잖아요. 네. 뭐 하여간에 이런 식으로 지금 공공근로로 단순하게 60대 이상 분들을 월급을 어느 정도 한 5, 60만 원이라도 주면서 취업률은 높아졌다. 이렇게 통계 가지고 장난칠 때는 아니에요. 이런 통계 오류에 우리가 속아도 안 되고요. 좀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부에 이제 건의를 드리자면 또 이걸 이 방송을 보는 어떤 시청자분들도 그러니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눈속임으로 계속 이번 정부가 어떤 일들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답이 거죠. 없어요. 뭐 민노총 애들 지금 최저임금 계속 높이자고 그러지 그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그 소리죠. 지들 임금 높이려는 거예요. 취업을 안 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에요. 최저임금이 100만 원이 되면 뭐 합니까? 내가 취업을 못 하는데. 그리고 뭐 이거는 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이렇게 어떤 인력을 갖다가 기업이나 개인이 이제 해고를 한다든 이런 게 굉장히 과거보다 어려워졌잖아요.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예, 어려워졌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필요 없는 인력도 있을 수 있고 능력이 없는 인력도 있는데 그 능력이 없는 인력을 새로운 그 어떤 사원을 아니면 새로운 직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계속 능력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어떤 기업이나 조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지금 막고 있으니까 좀 툭하면 뭐 파업하고 툭하면 뭐 월급 올려달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되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냥 결국은 일자리도 다 없애버리고 뭐 출산율도 낮추고 뭐 이제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는 지금 전반적으로는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취업률이거든요. 예. 근데 그 취업률에 대한 대책이라고 정부에서 말하는 이 뉴딜 사업이라는 게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약간의 아무쪼록 정부에서 본인들의 실책을 빨리 인식을 하고 인식을 못하고 계시면은 그 주변에 그 단말만 달콤한 말만 하는 그 무능한 보좌진들 다 쳐내시고 지금 이게 이승만 때 예. 각하 방귀 소리도 아름답습니다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 지금 현실을 좀 인식을 하세요. 제가 너무 지금 소름 끼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옆에 방송하는 친구나 저나 뭐 한국판 뉴딜 일자리 크게 상관없습니다. 직업 있고요. 나름 먹고 살고 있어요. 제가 걱정하는 건 이 20대 청년들, 지금 10대 아이들, 이 아이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나라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저희 40대 책무라고 생각해요. 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다. 저희 40대가 어떻게든 이 나라를 다시 미래 세대에 넘겨줄 때 적어도 뭔가를 해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 40, 50대의 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비참하냐면 과연 이들은 훗날 어떤 세대로 불리게 될까요? 거기 도매급으로 넘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제 그 증거입니다. 누가 저한테 욕을 하면 10년 뒤에 니네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했다라고 하면 봐라 나는 이렇게 싸워왔다 개새끼들아 얼마나 그 새끼들이 병신짓을 해왔는지 아냐 나는 적어도 말렸다 라는 제 증거를 남기기 위한 방송입니다. 뭐 다소 흥분했지만 뭐 방송 내용 중에 좀 수정할 부분이 이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살기 힘듭니다. 힘든 건 맞죠. 예, 많이 힘듭니다. 요즘에 정말 우리 문재인 힘들어요. 대통령에 그리고 근데 돼가지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 인국공에서 뭐 정직원을 공개 채용한다. 예, 저희가 가진 못해요. 그렇죠. 다만 열심히 노력하고 학창 시대 노력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공부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온 아이들의 그 노고를 무시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 노력이 헛되다. 뭐하러 노력했니라고 어른들이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 너무 속상했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려고 그랬어, 솔직하게.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애들을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아요. 지금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청년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런 청년들에게 니네 노력 왜 했니? 아무 의미 없어. 니네가 눈이 높아서 취직이 안 돼. 이런 꼰대질이나 하고 있으니 이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들이 이 40, 50대를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2020년에 이 대한민국에서 사회 경제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40대, 50대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지금 망치고 있습니까? 민주화 엿이나 먹으십시오. 하여간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면서 정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빨리 깨닫고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김상조 같은 사람 옆에다 앉혀놓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계시지 마시고 좀 정신 차리세요. 지금 대한민국 망하게 생겼습니까?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